안녕하세요. 초등 3학년 2학기 공학 고체, 액체, 기체의 성질 단원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중심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중심 이미지 시원한 계곡 화면이 보이네요. 여기에 보니까 졸졸 흐르는 냇물도 보이고 단단한 바위도 보이고 그리고 바람에 일렁이는 이렇게 나뭇잎들도 보이죠. 그리고 느리게 가지만 이렇게 바람에 떠밀려가는 구름들도 보여요. 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물체들이 있죠. 이 물체들이 어떤 것들은 딱딱하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물렁물렁 흘러내리고 어떤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오늘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이것들은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우리 주변의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들을 두 가지를 통해서 빠르게 한번 훑어볼까요? 첫 번째 가지에서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알아볼 거예요. 두 번째 가지에서는 이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중에 하나인 기체의 성질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세 번째 가지에서는 이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여기 표를 이용해서 비교를 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지에서는 물질의 성질과 상태를 잘 이용해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또는 재미있는 장치, 이 물체를 한번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지로 가볼까요? 첫 번째 가지에서 배울 내용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예요. 자, 상태라는 말이 나왔는데 좀 어렵죠? 선생님이 상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들은 이 계곡에 가면 어떤 기분을 느끼나요? 시원해서 기분이 좋아지죠? 또 슬플 때는 슬픈 기분을 느껴요. 이럴 때를 우리 나는 기분이 좋은 상태야, 기분이 나쁜 상태야, 이런 상태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상태는 이런 기분뿐만 아니라 이 물건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나타낼 때에도 쓰여요. 딱딱한 상태를 고체라고 하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상태를 액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을 공기라는 기체가 가득 채우고 있어요.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런 물질을 기체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가지에서는 이러한 물질의 세 가지 상태인 고체, 액체, 그리고 기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먼저 고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고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바위나 돌멩이들처럼 담는 그릇이 바뀌어도 모양과 크기가 그대로인 물질의 상태를 바로 고체라고 해요. 돌멩이를 이런 모양의 그릇에 담거나 이런 모양의 그릇에 담거나 또는 넓적한 이런 모양의 그릇에 담는다고 해서 이 돌멩이 모양이 바뀌면 재밌겠죠? 하지만 이제 바뀌지 않죠. 그래서 돌멩이는 딱딱한 고체예요. 그런데 우리 가끔 이렇게 고무처럼 물렁물렁한 물질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물렁물렁하니까 고체가 아니고 액체인가? 아니에요. 이것도 고체예요. 이렇게 단단하지 않아도 이걸 그릇에 담는다고 해서 고무가 바로 모양이 바뀌는 건 아니죠. 물렁물렁할 뿐이에요. 그래서 고무는 액체가 아니고 고체예요. 자, 그러면 고체의 성질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나뭇가지를 손에 이렇게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뭇가지가 눈에 보이죠? 고체는 눈에 보여요. 그리고 손으로 잡을 수 있죠. 그 다음 담는 그릇이 바뀌어도 모양 크기는 그대로죠. 이렇게 모양 크기가 돌멩이 말고 나뭇가지를 담아도 그대로인 거예요. 이런 고체 예는 우리 주변에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여기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색연필, 우리 손으로 잡고 쓰는 색연필은 나무로 되어 있죠. 고체예요. 고체 물질이죠, 나무는. 그리고 장난감 자동차는 요거는 플라스틱이라는 고체 물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철이라는 물질도 쓰여요. 이거 외에도 다른 것이 함께 쓰일 수도 있죠. 그 다음 유리컵. 유리컵은 유리라는 고체 물질로 되어 있죠.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고체 물질들이, 고체 상태의 물질들이 엄청 많아요. 다음은 액체로 한번 가볼까요? 액체란 무엇인가요? 액체라는 것은 이 계곡에 흘러내리는 물이에요. 물이 바로 액체죠. 자, 액체라는 것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은 바뀌지만 양, 즉 부피는 그대로인 물질의 상태를 바로 액체라고 해요. 우리가 물 말고 주스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는 주스, 이 주스를 요런 모양의 컵, 이런 모양의 컵, 이런 모양의 그릇에 담으면 모양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죠. 하지만 전체 양은 그대로예요. 만약에 양이 달라진다고 그러면 여러 명 있을 때는 그릇을 이만한 것에다가 담아서 먹고 한 명일 때는 요만한 그릇에다가 컵에다 담아서 먹으면 될 텐데 그렇지는 않죠. 액체는 양은 그대로예요. 자, 그 다음에 액체의 성질을 좀 더 알아볼까요? 액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은 바뀌지만 양은 그대로죠. 콜라를 요런 그릇에 병에 있다가 이렇게 따른다고 해서 양이 늘지는 않죠. 하지만 모양은 바뀌어요. 그 다음에 액체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분무기 속에 있는 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걸 찍 하고 뿜으면 얼굴에 묻겠죠. 그런데 묻은 물이 흘러내려요. 액체는 흘러내려요. 그런데 이 액체를 손으로 잡아보면 잘 잡을 수가 없어요. 손으로 이렇게 닿을 수는 있는데 흘러내려가지고 잡을 수는 없어요. 액체는 이런 성질들이 있어요. 액체도 우리 주변에 엄청 많죠. 수돗물이라든지 주스나 우유, 식용유 이런 액체들은 엄청 많은 종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기체는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공기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풍선 속에 한번 담아놔 봤어요. 이 풍선 속에 기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기가 풍선이 이런 모양일 때 요런 모양을 가득 채우고 있겠죠. 기체는, 공기는. 그리고 풍선이 이런 모양일 때는 요런 모양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처럼 기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도 변하고 그 다음에 그릇, 즉 풍선을 가득 채우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부피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도 변하고 기체는 부피도 변한다. 이걸 꼭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체의 성질을 좀 더 알아보면 기체는 대부분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손으로 잡을 수가 없죠. 기체는 닿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바람처럼 느낄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릇을 가득 채우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릇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채우고 큰 그릇, 여기서 이제 풍선이에요. 큰 풍선은 큰 풍선대로 가득 채워요. 그래서 부피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부피가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요. 단지 여기 때 주의할 점은 이 그릇, 풍선을 닫아놔야 돼요. 풍선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풍선을 열어놓으면 기체가 열어놓은 부분으로 기체가 홀라당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닫아놓은 풍선 같은 그릇을 가득 채워서 부피가 달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 또 우리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봤어요. 그리고 여기 이것도 한번 알아볼까요? 밀가루. 밀가루는 이렇게 밀가루 포대에 있던 것을 막 부어서 이렇게 네모난 상자에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막 흘러내려 밀가루가. 그럼 밀가루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니까 밀가루는 액체일까요? 액체 같죠? 흘러내리고 잡으면 손에서도 이렇게 막 흘러내리잖아요. 하지만 밀가루를 현미경 같은 걸로 확대해 보면 무수히 많은 작은 알갱이, 고체 알갱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는 고체 알갱이가 모여서 되어 있는 고체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알아본 다음에 기체의 성질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기체는 공간을 차지하고 또 이동하고 무게가 있어요. 그런데 기체는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이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이 성질을 알 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기체가 공간을 차지하는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요런 이제 실험 장치를 구성을 했어요. 먼저 이런 컵이 있어요. 이 컵이 있는데 이 컵 속에는 기체가 가득 차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기체가 지금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눈에는 실제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수조에다 물을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병뚜껑을 하나 띄워놔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엎어놓은 컵을 이렇게 수조에 눌러보는 거죠. 수조를 누르면 이렇게 컵 속에 차 있는 공기만큼 물을 밀어내가지고 물의 높이가 높아져요. 여기는 물의 높이가 컵 안에는 낮아지겠죠. 밀어냈으니까. 그래서 병뚜껑이 밑으로 쑥 내려가요. 마치 물에 잠긴 것처럼 쑥 내려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컵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구멍이 뚫려 있으면 이 컵 속에 있는 공기가 다 숭숭숭숭 밖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물의 높이가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위에 떠 있는 병뚜껑도 그대로 그 높이 그대로 떠 있죠.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나요? 기체가, 즉 공기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 다양한 도구들을 만들어요. 튜브 속에다가 공기를 가득 채우면 튜브가 빵빵하게 되죠. 그리고 물보다 가벼워서 물 위에 둥둥 떠요. 튜브를 이용할 때도 있고 또 타이어에다가 공기를 빵빵하게 채워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거 외에도 공기를 가득 채운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런 기체가 부피가 있고 공간을 차지한다는 성질을 이용한 많은 도구들이 있죠. 다음, 기체는 이동도 해요. 기체가 이동을 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이 주사기 속에다가 공기를 가득 채워. 그래서 처음에는 이 주사기 안에 이렇게 공기를 가득 채워서 이렇게 만들어놔. 그럼 이 속에 공기가 가득 차 있겠죠. 그리고 이 주사기 이 부분을 밀면 어떻게 돼요? 밀면은 여기 있던 공기가 이 앞부분을 통해서 나와서 이 관을 타고 슉슉 가서 이 코끼리 나팔을 밀어내요. 부풀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려있던 코끼리 나팔이 뿅 소리가 나면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나요? 기체를 밀면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러한 기체가 이동한다라는 성질을 이용한 우리 일상생활에 도구들도 많아요. 먼저 선풍기가 있죠. 선풍기는 이렇게 프로펠러를 통해 가지고 선풍기 날개를 움직여 가지고 기체를 밀어내서 바람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펌프, 돛. 이 돛은 뭔가요? 돛은 이 배 위에 이렇게 넓게 펴놓은 천 같은 거죠. 그래서 기체가, 그러니까 공기가 밀려가지고 이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람이 불죠. 돛이 이 바람을 받아서 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기체는 무게도 있어요. 기체가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무게가 있을까요? 무게가 있어요. 심지어 엄청 무거워요. 우리 머리 위에는 많은 공기 덩어리가 있겠죠. 이 공기 덩어리가 우리를 누르고 있는데 이 공기 덩어리가 우리를 누르는 힘이 얼마만큼이냐 하면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m인 정육면체죠. 이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가득 채우고 있는 공기가 무려 1.2kg, 1200g이나 돼요. 1200g이면 노트북 하나,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노트북 하나 정도 되는 무게죠. 굉장히 무거운 무게예요. 그런데 우리 위쪽으로는 이 공간이 엄청 이렇게 넓잖아요. 이 넓은 공간을 누르고 있는 공기는 더 무겁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무거운 공기에 짓눌러 가지고 힘들어하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 무게에 이미 적응하고 있는 거예요. 무게를 거의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이 공기의 무게가 누르는 힘이 올라간 만큼 더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몸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기압이 낮아져서. 여기서 기압이라는 것은 공기의 무게로 인해서 눌러지는 힘을 기압이라고 해요. 공기의 압력을 기압이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는 공기, 기체가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이렇게 기체의 세 가지 성질을 한번 알아봤어요. 공간을 차지하고, 이동하고, 무게까지 있네요. 자, 이제 하나,
세 번째 가지죠. 세 번째 가지로 가서 이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한번 표를 이용해서 비교를 해볼까요? 대표적인 물질인 고체, 그리고 액체인 물, 그리고 기체인 공기, 요걸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표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는 고체, 액체, 기체인 물질의 상태이고, 밑에는 그 물질의 성질을 써서 비교를 할 거예요. 먼저 모양은, 고체는 안 변하죠. 그릇이 바뀐다고 모양이 안 변해요. 액체는 그릇의 모양에 따라 변해요. 기체는 변하죠. 아주 심하게 변해요. 그리고 고체는 모양이 안 변하니까 당연히 안 변해요. 그리고 액체도 모양은 변하지만 부피는 안 변해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은 바뀌지만 전체 부피는 안 변한다고 배웠죠. 그런데 기체는 모양이 변하죠. 그리고 부피까지 변해요. 풍선의 크기가 달라지면 이 흑채우기 때문에 풍선 속을 부피까지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체는 모양과 부피가 동시에 변하고 액체는 모양만 변하고 부피는 안 변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고체는 잡을 수 있어요. 나무 막대기 같은 거 잡을 수 있죠. 하지만 기체는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는 있는데 흘러내려서 잘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체는 만질 수조차 없죠. 주변에 다 퍼져버리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고 당연히 잡을 수도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지 볼까요? 고체는 눈으로 보여요. 그리고 액체도 볼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기체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공기 같은 것도 우리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없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가지로 가서 물질의 성질과 우리 앞 시간에 배운 다양한 물질에 따라서 다양한 성질을 가지죠. 그리고 또 물질의 세 가지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이 세 가지 상태를 이용해서 우리 생활에서 활용하는 도구라든지 또는 재미있는 장난감 등의 물체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자, 무언가 이제 활동을 하거나 특히 이제 무언가를 만들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겠죠.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야 돼요.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주변에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또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즐거운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런 목표를 세우고 또 그것에 맞춰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물체들을 이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자기가 만들려는 기능에 따라서 그 성질들과 또 물질들의 상태를 어떤 것들을 이용할지를 잘 생각해서 설계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설계를 한 다음에는 이렇게 설계한 모습을 이렇게 도면이라든지 그림으로 그려서 만들면 좋겠죠. 여기는 이제 쪽지 전달 장치라는 이런 도구를 만들어 봤어요. 설계를 했는데 요걸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설계를 할 때 쓰인 물질들을 이렇게 물질의 세 가지 상태가 무엇인지 또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보면서 한번 보세요. 먼저 여기 안에 풍선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기체가 들어가 있죠. 공간을 가득 채우는 기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체를 담고 있는 풍선은 무슨 물질인가요? 고무로 되어 있어요. 고무는 이렇게 빵빵하게 늘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죠. 이런 고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풍선을 이렇게 공기를 가득 채워서 묶어 놓으면 빵빵한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 닫혀있는 이 부분을 탁 풀면은 풍선이 다시 쪼그라들면서 공기가 퓨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공기가 뒤쪽으로 나오면서 우리 쪽지 전달 장치를 밀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놔두면 막 슝슝슝슝 이렇게 날아다니겠죠. 그래서 여기 한 가지 더, 이 쪽지 전달 장치가 정확하게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실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다음에 이 실을 타고 가게 하기 위해서 빨대를 이 실에 끼워 놨어요. 그리고 이 빨대에다가 이 장치를 연결해 놓은 거예요. 아주 기발한 생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절대로 딴 곳으로 가지 않고 이 실을 통해서만 이 장치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통 안에다가 이제 쪽지를 담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요구르트 병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이 빨대에다가 붙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 풍선을 다시 요구르트 통에다가 붙여놓은 거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공기가 뿜어내는 힘으로 이 장치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어떤 물질들이 쓰였나요? 고무, 그 다음에 고무 속에 있는 공기, 그리고 여기 종이, 요구르트 통인 플라스틱, 그리고 플라스틱 빨대, 요즘 종이 빨대도 있죠. 요런 것들이 쓰였어요. 자, 고체, 기체, 액체 중 어떤 것인지도 한번 나눠서 알아볼까요? 이 풍선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공기, 기체죠. 그 다음에 이 고무는 고체죠. 그 다음에 요구르트통 플라스틱은 고체죠. 그 다음에 종이도 접히긴 하지만 고체, 빨대도 플라스틱인 고체죠. 실도 고체예요. 자, 이렇게 해서 쪽지 전달 장치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어떤 장치를 만들 때는 쓰임새가 무엇인지 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생각한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려는 물질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어떤 상태인지를 잘 생각해 가지고 이러한 도구를 만들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고체, 액체, 기체의 성질 단원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알아보고 또 특히 기체의 성질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아봤죠. 그리고 이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각각 비교를 해보고 앞서 배웠던 물질의 성질과 물질의 상태를 잘 이해한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 편리하거나 재미있는 장치를 물체를 만드는 과정도 한번 배워봤습니다.